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LM버거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158페이지 안가로 2번 고용수준 근로수준의 상충관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앞의 장들에서 제시된 노동 수요의 단순 모형에서는 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 수와 근로자들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이 노동 수요량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생산 요소들을 불변인체로 고정시켰을 때 기업은 채용된 근로자 수와 주당 근로시간 수의 여러 다양한 조합으로 일정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마도 채용된 근로자의 수의 증가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면 근로자당 주간 근로시간의 연장은 근로자 수를 줄일 것이다. 제3장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의 자본의 양이 일정할 때 노동 추가 단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로 정의된 바 있다. 일단 채용된 근로자의 수 M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와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구분하면 두 종류의 노동의 한계 생산을 생각해야만 한다. NPM 은 자본과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불변치를 고정시켜 놓았을 때 추가된 근로자와 관련된 추가 산출량이다. NPH는 자본과 근로자 수를 불변치로 고정시켜 놓았을 때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에 의해 산출되는 추가 산출량이다. NPL과 마찬가지로 NPM과 NPH 모두 정의 수치를 가지며 M과 H가 각기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고용수준, 근로시간의 최적조합을 어떻게 결정할까? 기업이 추가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록 할증 임금을 지분하더라도 기존 임금률을 정규직으로 초과 근로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반가를 1번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의 조합 결정. 어떤 노동 비용은 근로시간과 무관하며 다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를 하여금 대체가 가능한 두 노동 투입물로서 근로자들과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생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인국 대화를 추구하는 사용자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산출량 추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을 기존 근로자들을 더 오랫동안 고용함으로써 산출량 추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과 견주어 봐야 할 것이다. 3.8C에 대한 논의를 상기하면 이인국 대화는 이 두 비용이 일치할 때에만 올곧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에 한계 지출이 MEM이고 기존 근로자들을 추가로 1시간 더 채용하는 데들은 한계 지출이 MEH이면 이인국 대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만 한다. 15.3의 좌변은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생산되는 생산량 추가 1단위의 비용이며 우변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일을 시킴으로써 산출되는 산출량 추가 1단위의 비용이다. 150페이지 15.3의 한 가지 시사점은 만약 어떤 이유로 MEH에 비해 증가한다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채용을 줄이고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을 응대하는 것이다. EM은 5.2 참조. 반대로 만약에 이 M에 비하여 MEH가 증가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수의 비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이인국 대화가 달성되는 산출량 수준을 생산하기 원할 것이다. MEM이 MEH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MEH분의 MEM은 근로시간 사이의 관계가 그림 5.6의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2번 정책 분석 초과 근로수당. 미국에서 공정근로기준법은 법률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은 비관리직 근로자들이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마다
1시간마다 정규 시간당 임금이 적어도 50%를 초과하는 근무수당을 받도록 요구한다. 초과 근로시간이 많은 부분은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주문 쇄도, 근로자의 결근, 그리고 기계 고장 등이 모두 이 긴급 상태들의 예외들이다. 그러나 일부 초과 근로 시간들은 정규 일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남자 숙련 기술자 또는 전문가 20%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보통 일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1.5배의 할증 임금에 비춰볼 때 정규직으로 초과 근로를 예정하는 사용자들은 초과 근로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의 중고정 비용을 160페이지 보다 많은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더 오랜 시간을 일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생산 근로자들의 채용 및 노동 비용이 더 큰 근로자들이다. 예를 들어 남성 숙련 기술자들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매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에 미숙련 남성 근로자들은 단지 10%가 보통 44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 2004년 가을 일용노동부는 어떤 일자리가 적용 대상의 예외가 되는가를 다시 정해야 하는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연방 초과근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자리가 초과근로수당 요건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만 하며 행정, 전문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04년에 제안된 규정은 업무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455달러 미만을 지급받는 저임금 급여 일자리를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130만원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161페이지 초과 근로수당 적용 대상에 추가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행정, 전문, 그리고 관리 업무의 정의를 수정하고 많은 컴퓨터 및 외부 판매 일자리의 초과 근로 규정으로부터 제외되는 일자리 목록에 추가하였다. 또한 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총 보수를 받는 일자리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대중의 엄청난 논평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저임금 시간당 고용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환영을 받은 반면에 일자리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따라서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삭감된 보수로 더 오랜 시간을 일할 가능성을 맞는 것에 대해서 또한 비판을 받았다. 경제 이론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 주장을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3번에 초과근로와 일회분산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초과근로의 사용 검토를 통해 일회분산 spreading the work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보호한다고 종종 주장된다. 적용 대상의 확대가 보다 많은 일자리로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비록 기업이 이전의 초과근로 사용을 없애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의 적용은 노동의 평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전에 초과근로를 사용하던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일찍이 초과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즉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채용에 준 고정 비용이 그것의 비용이 더 드는 옵션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기업들이 초과근로를 없애고 똑같은 기본 임무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한다면 그들의 노동비용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증가된 노동비용은 산출량 규모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기업의 인센티브 모두를 감소시킴으로써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총 근로 시간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임금이 변하지 않더라도 감소된 모든 초과 근로 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들의 채용에 의해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 방가로 4번에 초과 근로와 총보수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총 근로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새롭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자리의 근로자들은 개정의 결과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까? 초과 근로의 적용 대상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초과 근로 시간이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주당 근로 시간과 총 보수의 패키지에 대해서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는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규적으로 초과 근로 시간을 편성하는 기업들은 162페이지
새롭게 요구되는 초과 근로수당을 고려한 후 근로자의 인당 총 보상액이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상 근로의 급여를 감소시킴으로써 법에 의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응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초과 근로법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오랜 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자신들의 모수가 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일자리에 머물 용의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의 임금에 대한 한 연구는 강제적으로 초과 근로수당이 증가했을 때 기본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정규적으로 가장 많은 초과 근로를 편성했던 기업에서 매우 현저했음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의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다른 연구도 또한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보수를 패키지로 간주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기본임금이 이러한 할증임금을 강제적인 변화에 조정한다는 증거를 찾은 바 있다. 이 연구는 법에 의한 초과 근로 적용 대상의 확대는 초과 근로 시간이 측정될 만한 효과를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